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초특급 게스트 전문가님을 모시고 2시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제 실수입니다.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모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직원 관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조직 관리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직원 관리 마지막 시간으로 짧게 스피드 Q&A로 네.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정말 이거는 병원의 실질적인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얘기 가죠. 첫 번째, 직원 관리는 답이 없다. Yes or no? No. 왜죠? 1분으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리가 다 있어요.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법칙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면 1, 2부를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자막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인센티브가 도움이 되느냐? 되죠. 당연히 됩니다. 1분. 네. 왜 되죠? 사람들이 경영자가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센티브 사실 반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어떻게 주는 게 효율적이죠? 아까 개량화하고 문서화하고 제도화해서 주라고 했는데 뭐 조금씩 주는 게 낫나요? 한목에 몰아서 주는 게 낫나요? 방법에 대한 부분보다 인센티브를 왜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인센티브를 왜 주는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가? 경영자가 그게 분명하면 인센티브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불분명하니까 인센티브를 줬는데 내가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기준으로 세울 것이냐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구하시고요. 그거는 저보다는 경영자분이 원하시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네.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줘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조직원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때 주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도 중요한 거죠. 직원들한테.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도로서 조직 안에 심어져야죠. 시스템으로 심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복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직원 복지. 복지가 물질적인 복지가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더 삶에 대한 복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한 복지가 있는가 하면 연차를 쓴다거나 뭐 워라밸을 추구하는 복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영자분들이 타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과 아니요, 이제 직원과 타협한다기보다 나의 경영의 원칙과 타협해야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매출을 올리고 계속 성장을 원해. 그러면 토요일날 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그러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복지를 지향하는 직원들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랑 뭔가 온라인이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조직을 기대하는, 내가 추구하는 바와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그게 매칭이 돼야 돼요. 안 맞는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안 맞아요. 어떡해요? 안 맞으면 중이 저를 떠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갈등하는 게 저의 그 복지에 대한 가치관과 직원들이 좀 다를 때 특히 이제 외과 의사니까 외과기 때문에 응급수술도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반대요. 끝나고 나서 좀 오버타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 저도 대학교 때 노동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노동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장편외 외과만큼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는 없는데 이 약간의 점심시간 예를 들면 12시 30분에 농장 환자가 왔는데 나는 수술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2시에 수술해자고 얘기하거든요. 난 아픈 사람한테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술이 1시를 넘기게 되고 그럼 직원들이 원장님 우리는 뭐 내부 고객인데 우리는 점심시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에서 갈등.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할 거예요.
타협이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바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원하는 바를 정하시고 직원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추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본인이 타협할 부분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선이 없을 때는 갈등이 계속 증폭되죠. 근데 그 선이 참 밀당은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것도 일종의 노하우입니다. 노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노하우 네. 필요하죠. 사람을 리드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 정말 원장 해먹기 힘들다. 근데 원장을 해먹기 힘들다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사장을 하는 건 다 힘들어요. 거기다 최저임금도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연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군이 이제는 다 디바이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 근로자들을 쓰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도 키오스크 갖다 놓고 뭐 학원 같은 데도 다 그렇게 자동으로 다 시스템화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근로자만 가지고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요 같이 발전해요. 시스템도 발전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도를 계속 그렇게 만들면 최저임금을 계속 높이면 그렇게 단순 근로자들을 안 쓴다거나 또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인공지능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도 조금 마찬가지고. 어려운데 그 노하우라는 게 그럼 뭐예요? 뭐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보셨죠? 그리고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밀당을 어떻게 직원하고 같이 원장님은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제 와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애를 할 때 밀당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밀당을 잘하는 친구들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그러면 직원들도 그래요. 복지를 되게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여기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밀고 들어오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기를 하면서 밀고 들어오잖아요. 상대방은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다가 다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어디 가나 그 관계상의 역학관계가 계속 생기니까. 근데 사실 병원의 원장님은 갑인 것 같지만 갑이 아닌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공급 법칙에서 누가 갑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요공급 법칙에서 직원 수가 적어요. 뽑으려고 하면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갑인 거거든요. 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영향력이 많지 좀 행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에서 원장님이 기대하는 바,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나는 점심시간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야간 진료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야간에도 수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초과 수당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우리 조직에는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기대하는 바를 관찰했다가 타협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딜. 그거는 협상 이론을 조금 더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게 원래 원리가 협상에는 이렇게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파트너 있어야죠. 네. 마지노선. 나의 마지노선과 저들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정보를 알면 협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걸 모를 경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들이 모든 경영자나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는 정보력이 있어요. 원장의 마지노선을 들키면 안 되십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찝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그런다기보다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알고 있을 때 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직원이 9명의 마지노선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와의 갈등은 어떻게 할 거냐? 아 정말 직원들끼리 갈등이 되게 동료. 심한 것 같고 동료 같은. 그 직원 관리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이 동료와의 갈등인데 네. 솔루션을 주시죠. 참 이게 동료와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서열 문제인 것 같아요. 순서, 서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가르마를 잘 쳐주시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향이 좀 있는 원장님 정의 좀 되나요? 정해주신다기보다는 저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파워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파워 게임인데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우월한지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는 그림이 있어요, 조직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도 아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누가 더 영향력이 강하고 누가 더 밀리는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실제로 보면 밀리는데 저 친구가 우리 조직에 더 필요할 경우 우리 조직에 더 공헌도가 높을 경우 이럴 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영향력이 센데 영향력이 강한데 그 친구가 로열티가 강하면 좋아요. 그건 시너지가 나요. 이 갈등, 동료 간의 갈등을 고민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영향력,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영향력은 조직에 기여하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리드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좀 편의주의라든지 또는 개인주의적인 또는 이기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 영향력이 강할 경우 그럴 경우엔 리드할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직원들 중에 내가 더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 사람이 더 힘이 떨어져 나가는 다른 사람이 여성들은 조직화 능력이 되게 좀 좋아요. 조직화 능력이 되게 좋아서 나 이외에 저 사람을 왕따시키고 패거리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딱 하나씩 다 말씀드리다기보다는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스터디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 질문도 1시간짜리 디스커션이 돼야 됩니다. 나는 소장님 따로 자꾸 영어를 쓰게 되네. 제가 너무 영어를 많이 씁니다.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직원들 간의 갈등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직원 관리의 또 하나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밖에 안 될 것 같고 실제 사례에서 장편한 외과에서 갈등했던 3명에서 5명에서 7명에서 9명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의 갈등을 다 다를 거니까 사람도 다르고 직원도 다르고 원장도 다르고 시츄에이션이 다르니까 단계별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초반기에 일어나는 그 갈등의 모형하고 조금 조직이 안정화되고 났을 때 갈등의 모형하고 그리고 되게 조직이 조금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갈등의 모형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방법은 있다. 솔루션은 있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개발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개고생 닥터 개고생에서 공유를 하고요.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연락을 하셔서 고민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2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원장님께서 보통은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가져가시기까지 보통 왼팔 오른팔이 생겨요. 네, 자기가 중요하게 쓰는 원투펀치가 생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그분들이 그렇게 공헌했던 부분들 때문에 되게 많이 배려하고 막 이랬었던 것이 오히려 조직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이 이제 복지도 주고 배려했는데 본인은 그 복지만 누리고 직원들로부터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변화를 만들고 조직이 성장하려고 할 때 저항 세력이 되는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러는 이런 경향이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그
조직원들 거긴 병동이었어요. 조직원들을 리드를 하는데 이제 그 수장이었는데 다른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계속 내보내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 이제 다른 병원이거든요. 원장님이 고민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자는 굉장히 아끼던 원장님이 그 창업 때부터 개원했을 때부터 아끼던 나를 되게 많이 보필했었던 직원이고 그 후자의 병원은 중간에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그냥 안 친 거예요. 직책을 크게 주고 안 쳤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를 잘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다 본질적으로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제일 많이 연구를 했냐면 사람에 대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이고요. 그건 심리학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사람인데 이 조직에서 하는 행동과 저 조직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거는 그걸 사회 심리, 조직 심리 이렇게 학문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 안에서 물들거나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이 기대하는 행위, 그 행위를 또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거나 조직이 변화할 때 쟤 원래 그런 애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야, 조금 깊게 들어갔죠. 네, 1분 스피치였는데 사회심리, 조직심리까지. 근데 재밌는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한번 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5번째 고민은 좋아요. 그럼 직원과 원장과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건 제 의견이에요. 무슨 지식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중이 싫으면 떠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해고는 빠를수록 좋다. 네. 해고라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라기보다는 안 맞으면 서로 잘 맞는 사람하고 왜 이거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데 저는 초반에 맞춰준다고 힘들었습니다. 자, 6번째 직원 관리에서 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직원 관리에서 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편애하지 마라. 어제 제가 원장님하고 둘이서 어떤 얘기했냐면 직원들 퇴사하는데 말리지 마라. 너무 많이 잡지 마라. 한 번은 잡는데 많이 잡아도 소용없더라. 결국 나갈 사람 다 나가더라. 2번째, 편애하지 마라. 직원들 편애하지 말고. 3번째, 욕하지 말고. 노동청에 고발당할 짓 하지 말고. 4번째는 직원 간의 갈등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기준이 너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행동을 원장이 특별히 하면 안 될까요? 다 맞으신 말씀. 이거 말고라도 뭐 혹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아주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이제 원장님이 남성일 경우, 원장님이 여성이면 상관없고 남성일 경우 여성분들을 대할 때 객관화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성들이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애라는 표현 이렇게 안 쓰셨거든요. 그런 걸로도 노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아서 뭐 조직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직책이나 직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경우 그런 부분도 그게 제일 리스크하죠. 여성 직원을 객관화시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객관화시키라고 해요? 그냥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병원 안에서 오피스 와이프 같은 느낌? 그런 거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죠. 오피스 와이프. 이해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제 말을 너무 돌려서 되게 이상하게 말했어. 알겠습니다. 저는 오피스 와이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7번째. 직원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1분 스피치. 직원 선발 제일 어렵죠.
근데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를 일단 기준을 한두 가지 정하신 다음에 그거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충분히 좀 얘기가 나눴던 것 같고요. 네네네. 8번째, 직원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저는 카드 주거든요. 카드 주고 카드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그러고 뭐 주시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선진화될수록 뭘 하느냐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제도를 믿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오늘 믿는 뭐 게 명언이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제도를 믿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주실 때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원장님하고 다른 원장님하고 논쟁은 그거였어요. 직원 면접 볼 때 중간 간부가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중간 간부의 의견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저는 듣거든요. 네. 지금 중간 간부가 반대하면 제가 마음에 들어도 안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장님은 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 중간 관리자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딱 규격화가 되어 있고 그 인재상이 들어와서 중간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걔랑 타협하고 지낼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굴 뽑.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왜 중간 관리자를 반드시 보게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거든요. 원장님들이 왜 그러냐면 걔가 결국 내보내니까. 그래서 걔를 네가 마음에 드는 애 써. 난 어쨌든 널 쓰면 되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얘보다 더 괜찮은 애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글에서는 너 사람 뽑을 때 너보다 잘난 애 뽑아. 그래야지 패스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자기보다 얘가 더 잘할 것 같고 더 충성도도 있고 머리도 빠릿빠릿하고 손발도 되게 몸도 가볍고 이러면 얘 때문에 내가 밀려날 것 같으니까 얘를 안 뽑아요. 그리고 들어와도 내보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그래서 중간 관리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포부가 별로 크지 않은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 마진 요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쟤 하나 있어도 되고 뭐 이러면 걔한테 맡기고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키울 거야. 영업급으로도 키우고 뭐 매출도 키우고 막 키울 거야. 그러면 어쨌든 괜찮은 친구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엔 얘가 허들이 돼요. 이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친구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걔가 괜찮을수록 밀어내거나 괜찮을수록 내보내거나. 그래서 선진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 그 인사 시스템을 되게 정교하게 만드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조직이 계속 크는데 기존에 똑똑했지만 정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들보다 더 스마트하거나 더 브라이트한 사람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에 늘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인사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더 브라이트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 경영자는 사실은 그래요. 경영자는 사람을 쓸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뽑아요. 써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더 잘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질투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래야 내 조직이 더 발전하니까. 그런데 관리자의 입장은 다르죠. 관리자의 입장은 나보다 잘난 애가 들어오면 내 자리 없잖아. 좋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권한을 좀 너무 줬던 것 같고, 네, 조금 이런 부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도 원장님이 중요해요. 원장님이 포부가 어떠냐. 원장님이 나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냥 지금 돈 많이 남고 괜찮아. 그러면 지금 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끼고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진취적이고 변화지향적이고 나는 지금보다 매출이 더 올라야 되고 내 조직을 뭔가 브랜딩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빨리 궁금한 거 많아요. 지금 소장님 빨리 가셔야 되고 질문이 많고. 자, 9번째 1분 스피치. 좋은 직원이란 어떤 직원인가? 1분 스피치.
참 질문이 다 맥락이 좋은 직원 다 경영자 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경영자 분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맞는 직원이 있죠.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쉬는 시간에 소장님 얘기를 CEO가 들으면 정말 좋은 얘기인데 직원들이 들으면 정말 무서운 얘기다. 무서울 수도 있고 그또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직원들도. 좋아요. 10번째 질문. 좋은 직원으로 만드는 비법은 무엇인가? 아까 오늘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시스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와 시스템. 문화와 시스템을 만든다. 네. 자, 11번째. 직원 문제에서 원장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직원 문제에 대해서 원장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기대하지 말고. 똑같아. 어제 뭐라 얘기했냐면 직원이 잘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약간 좀 슬픈 얘기기는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인간사 그냥 기본적인 인간사예요. 인간의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런 갈등의 원조가 바로 기대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가진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한테 실망도 크고 그리고 갈등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객관화시키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좋아. 가정에서도 좋고 자녀한테도 좋고 직원들한테도 좋고. 안 그래도 어제 그 얘기 나왔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뭐 한자로 있던데 뭐 근자원 뭐 있던데 직원과 원장은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누구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 언제 철학까지 갔어?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모르고 남을 봐요. 이건 철학이야. 자기 성찰이야. 어쨌든 좋은 맞아요.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의 핵심은 그거죠. 자기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부분이 뭐냐면 원장님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장님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재상도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 좋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마진이면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애들 키우는데 문제 없고 더 키우고 나발이고 이 정도면 돼. 그 정도면 해도 감사합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직원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막 뭐 이런 인재상이니 뭐 이런 거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 이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아까 너무 뭐 병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발전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네. 정말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책을 찾을까 이런 고민해서 또 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많아요. 그러실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그런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개선책을 찾으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만나보시는 걸로. 그 다음에 저희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팀워크 얘기 안 했는데요. 직원들 팀워크. 네, 팀워크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사실은 4부에서 하려는데 우리 오늘 약속된 시간이 또 있으셔가지고 팀이 근데 몇 개나 있어요? 7명인데요? 9명 뭐. 자, 3명, 5명, 7명, 9명 정도 되는 규모의 원장님들이세요. 팀워크가. 일단 능력이 중요해요, 팀워크가 중요해요. 직원들의 역량에서. 근데 그 병원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차이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나면 원장이 하나 얘기하면 10개를 하는 직원이 있고요.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하는 사람. 네, 많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능력이 뛰어난데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팀워크가 되게 좋은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팀워크를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면 능력은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기대하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은 능력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4사분면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능력과 그다음에 마인드, 태도가 좋은 사람, 팀워크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팀워크는 좋은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팀워크는 안 되는데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업무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배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팀워크가 별로 좋지 않은데 개인기가 되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 넣어도 돼요. 상담실을 넣는다든지. 그런데 팀워크는 별로 안 좋은데 팀워크는 되게 좋은데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땐 코업이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나 배치한다든지 뭐 수습방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일을 하나를 시키면 10가지를 하는 친구가 너 요거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좀 리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족이 돼서 일을 잘 할 수 있죠. 팀워크가 잘 펼쳐지죠. 팀워크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친구는 사실 조직에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결국에는 원장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조직 관리까지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그 친구가 이러면 이런 데 쓰고 저러면 저런 데 쓰세요. 우문의 현답. 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네. 팀워크에 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병원에 그 친구가 그 파트에 있었는데 너무 그 파트 매출이 안 올라요. 너무 안 오르는데 이 친구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되게 좋아요. 원장님도 되게 존경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간호사 출신인데 그래서 원무 헤드로 바꿔버렸어요. 원무 헤드로 바꿨는데 밑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사실 그 역량 매출을 올리거나 성과를 올리거나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 디테일한 그 서류적인 업무라든지 고객을 응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는 되게 잘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밑그림도 되게 좋아지고 오히려 이쪽에 배치했던 그 부서는 매출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아졌죠. 아니 그 소장님 가시면 엄청 할 게 많으시겠어요. 손볼 게 많아요. 저는 좀 성향이 이렇게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만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행자가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매출이 엄청 한번 컨설팅 하신 이후에는 매출이 엄청 뛰고 지속적으로 또 계속 뛰고 엄청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목표값을 줘버려요. 아니면 20억에서 40억이면 엄청 높은 거죠. 아니 50억에서 60억, 40억 수준에서 60억 수준으로 엄청 높은 거죠. 아니 뭐 컨설팅 비용이 사실은 뭐 병마다 틀리고 일마다 틀리겠지만 그 정도 투자에 매출이 그렇게 올라온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접어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사실 직원 관리를 고민할 때 이렇게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원장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비쌀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깨놓고 얘기하면. 비싸죠. 네, 어떠세요? 비싸죠. 그냥 조언을 받으세요. 컨설팅을 하시는 거는 부담되실 테니까. 조언은 또 다른가요? 컨설팅이랑? 그냥 뭐 멘토링 받으시는 거죠, 원장님. 원장님께서 우리 이정희 소장님과의 식사 시간. CEO 멘토링 뭐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고민하시는 부분. 근데 이제 어쨌든 컨설팅을 해주면 디테일하게 조직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시려면 어려움도 있으실 거긴 한데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제가 그런 것까지 지어드릴 생각은 없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소장님 소개를 받기 전까지는 직원 관리를 봐주는 사람 따로 있어? 그냥 병원 컨설팅 제가 개원하기 전에 병원 컨설팅에 대한 자료는 좀 있었기 때문에 오픈시켜주고 개원해주고 병원 경영에 대한 분석해주고 이런 컨설팅을 들어봤는데 직원 관리만 특화해서 이렇게 봐주는 조직 관리 있어? 조직 관리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몰라서 못 하시는 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비쌀까봐 뭐 했는데 뭐 1,000만 원 들었대 뭐 이런 가격적인 경쟁 부담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매출이 뭐 정말 5천, 6천을 목표로 하는 병원 많고 뭐 정말 3천 적정한 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봐 야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의 떡처럼 보이는 거죠. 뭐
정말 100배드, 뭐 200배드, 300배드 되는 병원 정도가 돼야지 이런 컨설팅을 받는 거지. 뭐 직원 5명 데리고 하는데 무슨 컨설팅이야. 사실 장편외과도 제가 한동훈 소장님이 소개했을 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긴 했거든요. 물론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가격을 물어봤는데 가격을 또 얘기 안 하세요. 모르실걸요? 가격을 얘기 안 하시고. 모르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미팅처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멘트를 좀 부탁드리는데 세 번째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후배한테 물어보면 야 2천만 원 주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야 별 거 없더라. 뭐 해봤는데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더라.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해주더라. 그래서 그냥 막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그냥 예를 들자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조직을 변화시키고 성과 있는 조직으로 계속 성장하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오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있으면 컨설팅을 받던 마케팅을 하던 그걸 만드세요. 어쨌든 저는 도구인 거죠. 경영자분들이 사용하는 도구인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효과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효과가 없어.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물론 직원들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이 누굴 보고 일하겠어요? 원장님을 보고 일하죠. 절 보고 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대담을 나눴을 때 그 많은 기준들에 제가 반문했던 것들이 원장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원장님이 어떤 걸 원하세요를 가장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은 제 거듯이 원장님의 병원은 원장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저절로 뭐 여기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셔가지고 제가 아주 제한된 정말 딱 4명이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일단 저는 의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나은 병원으로 만들까, 그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고생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 편의 시리즈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재미없는 분들은 다 안 보셨을 거고요.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의지는 있으실 것 같고, 저는 뭐 크로젠 멘토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원장이 중요하고 원장이 변해야 되고 원장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 이정희 소장님이든 이 닥터 개고생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그냥 단순히 불쏘시개이지 않을까, 스스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저희 닥터 개고생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단 1%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보람찬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진짜 여쭤보시는데 너 왜 그거 하냐고 그거에서 뭐 하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고요. 뭐 책도 사실은 이제 1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2가 나오는데 병의원 경영 개고생이라는 2가 나오는데 모든 수익금은 다 기부를 하고 뭐 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저의 자원봉사, 장편외과를 개원하고 제가 고객들한테 돌려드리는 것만큼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저는 수많은 기부로부터 뭐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대 6년도 전액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걸 돌려줄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너무 대단원에 재밌었어요. 2시간 가까이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정희 소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이정희 소장님과 미팅을 한번 대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원장님들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마음 먹기에 따라 정말 무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한 가능성. 네. 그리고 저는 돈은 돈다라는 말에서 내 앞으로 돌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닐까. 그 많은 원장님들께서 그런 말을 또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이제 번역서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그 번역을 잘한 친구가 해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는 망원경식 관점이에요. 망원경식 관점이라는 건 작은 멀리 있는 별을 되게 크게 보잖아요.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되게 확대 해석하는, 그래서 조직에 약간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잘 안 팔렸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직원관리에서 이정희 소장님 오셨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직관리에서도 한번 뵐 수 있기를 간곡히 네. 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